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 이야기로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배재만 교수님, 네. 이용무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3일 전에 뵙으니까 오랜만이죠. 네. 아무튼 벌써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이 12월 달이죠. 네. 오늘 12월 시작했죠, 어저께. 네. 네. 올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올 한 해 뭐 마무리하면서 뭐 소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의정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게 내년에도 오늘 사실 그 전공의 TO 나오는 거 그 받았는데 참 이게 참 심란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내년에도 이게 해결이 될지 어떨지 잘. 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3월달, 2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0개월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이게 노력이 없죠. 네,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답보된 상태에서 네, 지금 서로가 각자의 이 상태에 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적응을 해가는 느낌? 네. 갑자기 이제 의정 사태 얘기하니까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3월달 방송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9일 지난 지금 아무 없고, 지금 뭐 분위기는 내년에도 전공의 학생들도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 학생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아무튼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수님들께서 각각 이제 전공의 없이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되실 것 같아요. 당직도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장호동 교수님이 더 힘드신가? 시작할 때 코피 흘리고 시작하지 않나요? 네, 코피 한 사발 흘리고, 네, 네. 혹시 제가 중간에 나가면, 하셨나요? 제가 중간에 나가면, 네, 잠깐 코피라서 나가는 걸로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그 뭐 12월이다 보니 어쨌든 뭐 어쨌든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어쨌든 뭐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좋은 주제로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 이야기. 사실 자궁경부암은 저희가 이전에도 다뤘던 주제긴 합니다.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자궁경부 전환병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오늘 내용은 다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서 역학, 위험인자, 증상 진단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병기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식기 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뭐 눈이 강조하는데 정면에서 보는 이 해박적 구조와 이 측면에서 보는 이 해박적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궁하고 양쪽 난소나 발관하고 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선식기 구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특히 자궁경부암 수술할 때 그럴 것 같은데 배재만 교수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경부암이니까 경부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자궁은 자궁 체부랑 이렇게 경부로 나누는데 여기 약간 좁아지는 부분, 입구 쪽에 있고 좁아지는 부분이 경부가 되겠고요. 여기서 생기는 암이 자궁 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부라는
위치가 방광이랑 가깝고 직장이랑도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라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요관 방광으로 내려가는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요관이잖아요. 네. 그 요관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또 직장도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주변 자궁 주위 조직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요관에 특히나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변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냥 자궁 절제술도 요관은 항상 저희가 수술 조심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자궁 경부암의 근치적 자궁 절제술 같은 경우는 요관을 특히나 많이 신경 써가지고 다 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 주위 장기들의 특히 수술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자궁경부암 환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런지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근치적인 그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해서 되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그 예전에 저희 학회에서도 그때 언제죠? 내시경 학회였나? 국제학회 하는데 네. 미국 일본에서 와서 일본 부인종양 그 담당이 얘기를 할 때 거기서도 그 부인종양 전문의가 되는 데 있어서는 라디칼 그 근치적 자궁 절제술을 몇 개를 했느냐를 가지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걸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요는 저 생식기 밑에 구조는 사실 방광도 있고 장도 있으니까 외과도 잘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비뇨기학과도 잘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산부인과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가운데 있으니까 앞쪽 뒤쪽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센터에 있는 센터에 있어서. 네. 어쨌든 요즘에는 어쨌든 자궁경부 환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어떤 또 락테라이라는 임상 시험 때문에 또 네. 복강의 로봇으로 인한 그걸 이용한 또 광범위 자궁 절제술을 하기가 조금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수술을 안 하려고 하고 적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근치적 자궁 절제술, 이렇게 자궁을 이렇게 크게 떼어내는 것들은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적응증이 자꾸 줄어들어서 자궁 경부암 숫자도 줄긴 줄었지만 그 적응증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엄청 줄었죠. 예, 그렇죠. 예. 거의 별로 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전공의 때문에도 참 많이 보던 건데 네. 지금은 하기 어렵고 보여주기 네. 어려운 그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예전부터 다니던 환자분들 이제 저의 스승님들이 보시던 환자분들도 보잖아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옛날에는 상피 내암인데도 맞아요. 근치적 예. 자궁 전자궁 예. 절제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삶의 질도 점점 중요해지긴 하니까. 네. 예. 치료도 중요하고 예. 삶의 질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네. 생식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자궁경부암 기호에 대해서는 유모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전체 10대 암 중에 하나인 건 거고 이거는 여성의 10대 암이죠. 네. 전체 남녀가 아니라 네네. 여성의 10대 암 중 하나인 건 거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랜 기간 전암병변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바로 암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암 전 단계, 그 저등급, 그러니까 정상에서 저등급, 거기 거쳐서 고등급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건 거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원인이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인이 밝혀진 암 중에 하나인 건 거고 그 원인은 알려진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우리가 HPV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암병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선별 검사 우리가 자궁 경부암 자궁 경부암 검사라고 이제 통일이 됐죠. 네네. 자궁 경부암 검사를 통한 예방 선별 검사나 그다음에 요 HPV 백신을 통해서 이런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건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경부암 조기 발견 및 전 단계에서의 발견률 자궁 경부암 검사를 자주 함으로 인해서 조기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암 전 단계에서 발견이 되니까 암으로 가는 확률이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리 좀 발견되고 네. 빨리 내원하게 된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건 거니까. 네. 하긴 요즘에는 자궁경부암 이제 말기 4기인 경우들이 정말 드물긴 하죠. 많이 줄었죠. 네, 문제는 많이 줄어요. 너무 엄청 많던데. 아, 그런가요? 이게 이제 상피니암 아니면 사기 뭐 이렇게 그렇군요. 네. 명의를 또 따라서 이제 사기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기. 네, 요즘에는 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고, 어쨌든 국내에서도 지금은 원래 예전에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1위 그쵸? 암이었었는데 부인암에서 지금은 자궁내막암 타락이 됐죠. 역전이 됐죠. 네네. 그 정확한 통계를 또 이렇게 이용호 교수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셔서 이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24년 올해 4월인가에 항상 매년 이제 그 국립암센터에서 암 통계를 보도 자료를 냅니다. 보도 자료를 내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했을 때 보시면 암 발생자 수를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 이게 이제 21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21년 자료를 24년 초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22년도 자료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쭉 저기 하는데 2020년에는 이게 18년인가 19년부터 자궁 내막암이 자궁 경부암을 앞질렀죠. 그랬고 2021년도는 그마저 자궁 경부암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이 10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요 발생자 수를 보면 이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은 계속 자궁 체부암이죠. 체부암은 꾸준히 늘고는 있고요. 근데 자궁 경부암은 3,300, 3,000, 3,173. 그러니까 뭐 줄었다 늘었다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난소암이 2,900, 3,200 이렇게 난소암이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여기서 그 순위가 이제 자궁 경부암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난소암이 10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부인 종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진료 보시면 보는 환자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워낙 뭐 자궁 짧게는 잘 모르겠는데 길게 저희 전공의 때랑 비교해 보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죠. 저 자료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로 저희 전공의 때는 자궁 체부암 환자는 1,000명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체부암은 정말 많이 늘었죠. 네.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 체부암 수술이 상대적으로 경부암 수술보다 쉽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네, 복강경도 되고 로봇도 되고. 그렇죠. 네, 조금 경부암은 이번에 제가 뭐 연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 봤는데 그 딱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치료 방법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암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또 뭐 이렇게 또 뭐 교과서적으로는 2A, 2A, 네. 2B, 2B부터 이렇게 수술이냐 항암 방사선이냐 또 나는데 그 2B에 있어서도 많이 또 갈리잖아요. 교과서만 보면 그냥 2B 이상은 그렇죠. 2B 이상은 방사선 치료고 네. 2A부터는 수술이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그렇지가 고민거리가 많죠. 이거 수술해야 돼, 방사선 치료해야 돼, 뭐 이걸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MRI를 찍고 그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치료인데 치료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나이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뭐 어떤 세포 종류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다음 것도 이현모 교수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 자료로 넣은 건데 암종별 생존율을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한 거가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건 위암을 얘기를 한 건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암들이 뭐 순위가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는 처음 보네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자궁경부암 오늘의 주제는 자궁경부암이니까 3위. 자궁경부암을 보시면 한국은 5년 생존율이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3위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이 5위죠. 그리고 네. 미국은 26위, 네네. 영국이 24위. 네. 선진국들이 순위가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떤 많지 의미가 않아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희귀해서 네. 그렇죠. 네, 많지 않아요. 생존율 자체가 그러니까 77%, 6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존율로 순위를 매긴 건가 보네요. 네, 생존율로 매긴 거죠, 이거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생존이 좋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치료를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기 우리나라는 조기 검진을 할 수 네. 있죠. 국가암 검진을 2년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거가 가장 큰 일조를 그렇죠. 하지 않았나 그럴 것 싶기는 같네요. 합니다. 네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사실은 특히 미국만 보더라도 매년 암 검진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접근성이 그렇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검진율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좋은 성적은 좋은 거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어쨌든 의료 뭐, 이 환경이 좋은데 네. 좀 요즘에 안 좋죠. 네. 1위가 어딜지 궁금한데. 그러네요. 일본도 5위고. 네. 그게 일본이 5위인 거 보고 좀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네, 나라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작고 네. 저기 수준은 높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네네. 발병률은 좀 있고. 네네. 아무튼 뭐 네. 네, 좋은 소식은 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질문하기 전에 저희 자체적인 질문 전에 뭐 몇 개 질문들이 좀 있어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로 비너스님께서 30대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배재호 교수님?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주제인 것 같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죠. 그 경부암이 아니라도 남자들이 생기는 암도 있잖아요. 그 항문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인후두암, 예, 인후두암도 최근에 많이 이비인후과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쪽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 파트너, 여자친구나 부인에게 전염, 감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 실제로 권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맞을 수 있는 나이대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 인디케이션 되는. 그렇죠. 지금은 가다실, 9에서 26세. 예, 그 가다실. 어쨌든 우리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서 그 우리도 지금 9에서 12세 사이에 네네. 그 국가 접종을 해주잖아요. 네. 그 나이대에 남자들도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가 예방 접종을 하진 않는데 네네. 나이대는 비슷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46세죠 가다실 라인이. 여성은 그렇죠. 네, 네, 여성. 네. 네네, 여성. 네. 그 저희가 46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남성분들은 그보다 좀 젊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저희가 우리는 원래 이 여성분들은 이제 많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 결과가 저희가 그 이제 따라잡기 연령이라는 게 붙은 건 거잖아요. 원래도 9에서 26세였었죠. 네, 네. 원래는 그랬죠. 네. 거기 이제 따라잡기 연령이 붙은 건 거였고 남자는 아직 따라잡기 연령이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까 그 질문의 요지는 사실 이제 남자한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맞았을 때 여자한테 좋은 거냐 이거를 물어본 걸 수도 있을 것 네, 같기는 그런 하는데 의미도 있으시겠죠.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남자가 맞았을 때 자궁경부암이 예방이 되나요? 저는 그걸 경부암도 예방이 되죠. 예. 여성한테 감염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가 좀 네, 궁금해서 그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우리 건강 검진을 해서 자, 너 건강하냐, 나 건강하냐 이따
샀거든요. 아, 그 검진 결과를 네네. 근데 거기다가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무조건 안 맞아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관계 없는 얘기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저희는 그러기보다 어쨌든 결혼 전에 그 뭐 당연하게 요즘에는 뭐 에티켓처럼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남자도 맞아야 된다. 남자도 맞아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같더라고요. 네. 건강 보증서 목적으로 맞아요. 있어야 된다. 네네. 이제 백신 보증서 이런 거죠. 결혼한 지 맞아요. 그래도 저희보다 좀 덜 돼서 좀 지나간 얘기 들었는데 아마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케이트님께서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이신데 1년에 2번 정도 한국에 가는데 만 10세 딸아이 분이 계신데 싱가포르에서 1차 접종을 하셨고 나머지를 한국에서 받아도 되죠. 같은 약이 같은 약. 우리나라에서 나온 약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한 약이고 아마 가다실 9 요새는 뭐 가다실 9 발란트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언제 맞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1차를 맞고 1년 안에 맞으면 되는 1년 걸로 안에 다 접종이 끝나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접종이 끝나야 되는데 네. 그걸 네. 생각하고 아마 네.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건지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1년에 예. 2번 정도 오시면 네. 뭐 이렇게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해피라이프님께서 그런데 내과에서도 가다실을 놔주군요. 내과에서도 네. 뭐 놔줘도 뭐 놔줘도 상관없죠. 상관없죠. 예. 네, 산부인과에서 뭐 독감 예방 접종 할 수 그렇죠. 있고 똑같은 건 거죠. 네,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네네네네. 저기도 일반 얘기들도 많. 어차피 비보험 약이고 네. 보험이 네네. 되는 약은 아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님께서 자궁경부암이 결국 성병이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궁경부 암을 예방하려면 성관계를 안 하는 게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현모 교수님께서 대가께서 한번 답변하고 네, 아주 상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이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죠. 네네. 그렇죠. 정말로 제일 좋은 방법은 맞고 그래서 성관계를 안 하신 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관계를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저 말은 맞거든요. 이게 성매개 전파성 감염이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맞는 건 건데 네. 일종의 성병인 건 거죠. 그 얘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방을 잘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콘돔을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래서 원래 이제 자궁경부암이 그 위험하신 분,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 위험인자는 고위험군들이 뭐냐면 성생활이 액티브한 경우, 활발한 성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너가 많은 경우죠. 여자가 많건 남자가 많건 그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파트너가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여기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결국에는 저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성관계를 통해서 자궁경부가 손상을 받고 거기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거나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복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관계를 안 하는 거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건 맞지만 실질로는 힘드니까 그걸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콘돔을 쓰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저 질문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위험인자를 준비를 했는데 위험인자에 대해서 또 배재민 교수님께서 이현모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네, 부원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긴 한데 대부분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감염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감염,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대개는
한 6개월에 한 절반 정도 없어지고 한 1년이면 한 7, 80%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는 경우가 위험 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선교 연령이 빠르고 여러 명의 선교 파트너, 그러니까 한 파트너랑 여러 번 하는 거가 아니라 파트너가 여러 명인 거가 위험 인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성매개성 감염의 과거력, 뭐 매독, 뭐 그다음에 임질 뭐 이런 것들이 잘 걸리는 분들, 잘 걸렸던 분들, 그리고 HPV 관련 외음 및 질, 그러니까 경부가 아니라 외음부나 질에도 이형성증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 그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들, 사회적 경제적 상태가 낮은 분들, 그다음에 면역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위험인자가 맞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이 좀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도 좀 차이가 개개차 좀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쵸, 계속 결국엔 그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감염에 의해서 그렇죠. 세포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조금 비슷한 거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인데, 보시면 HPV는 이게 약간 그 A형 서브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10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20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만 고위험군이고 나머지는 고위험군이 아니고 저위험군들이 많아서 걔네들은 경부암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생식기 사막이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일 흔한 게 16번, 18번 얘네들이 합쳐서 한 거의 70% 이상 되는 7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얘네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데이터는 한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16번, 18번에 대한 백신이 가다실, 그다음에 서바릭스라는 이름에도 16번, 18번을 커버하는 걸로 나와 있었던 거죠. 최근에 가다실 9발란트라고 해서 이 31번, 34, 뭐 52, 58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것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HPV는 전염이 매우 쉽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생식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후두암으로도 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후두암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일생 동안 80% 한 번은 걸린다는 거죠. 5명 중에 4명,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 번은 감염이 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지속적인 만성화로 되는 경우는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지속적인 감염이 오래 지속이 돼서 매우 드물지만 드물게 천천히 진행하는 거라 초기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만 쭉 한다 그러면은 치명성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네. 또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험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요 질문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을 저희가 몇 가지 추려봤는데, 네네. 그러면 성관계를 많이 하면 자궁경부암에 잘 걸리나요?라고 질문을 하면 위험군께서는 답을 이미 해주셨어요. 네. 하기도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고.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네,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해주십시오. 연관성은 있죠. 연관은 있는 건 거지만 결국에는 연관성은 있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이나 이런 것들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주로 한 명하고 여러 번이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명의 파트너가 많이 하면이 아니라 많은 파트너가 네. 있으면. 그게 좀 더 정확한 네, 답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다 드러내면 네. 절제술을 하면 자궁경부암에 안 걸리나요? 이것도 질문이 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자궁 절제술을 하면 암이 안 걸리지는 않은데 경부암은 안 걸리겠죠. 네. 경부는 뛰어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저희만 소토탈 자궁경부를 네. 남겨놓고 수술한 경우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많았죠. 그랬었죠. 요즘에는 예. 잘 없지만 요즘 저희들이 많이 안 해서 그런 그렇죠. 그래도 가끔 원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자궁경부가 있으니 예. 그런 분들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을 그럼요. 거고 예. 전절제를 하는 경우는 걸릴 확률이 높진 않다. 대신 그 이제 띄어낸 자리 네. 질암이 생길 수 질암이 있죠. 생길 수는 질암. 있죠. 근데 질암은 정말 드물고 엄청 드물죠. 네. 하지만 그 이런 자궁경부 이제 이형성증에 있어서 수술했는데 저희가 말한 질 첨단부 쪽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수술을 해도 네. 그게 경부 쪽 이상 때문에 하는 분들은 자궁을 떼어내도 계속 검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질문을 네.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자궁 수술했는데 자궁경부암을 계속 해야 되나요?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럴 예. 때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부인종약회의 진료 권고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네네. 있습니다. 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자궁 절제를 했는데 자궁 경부에 병변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쨌든 70세까지는 해야 되는데 중단하는 시기는 세 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왔을 때 네. 중단을 하면 되는 건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궁 경부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 절제를 했다. 그러니까 뭐 상피내암이라든지 물론 뭐 자궁 경부암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궁 경부에 어떤 병변으로 수술을 했다, 자궁 절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건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양성 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은 원래 매년 검사하기 또 좀 번거롭고 그러기도 해서 사실 잘 생길 확률은 되게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공단 검진이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네. 그 공단 검진으로만 검사를 해보시라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굳이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 나라에서 하는 거 공짜니까 하세요. 그쵸, 예, 무료로 하고 하니까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요게 많이 오잖아요. 특히 이런 네, 경우는 많죠. 네네. 예. 네. RCC 네. 반응성 세포 변화 뭐 이런 것도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어쨌든 자궁경부암 검사인데 비정상이라고 하면 특히 비정형 세포 네. 그러면 자궁경부암일까 이런 의미로 제가 네. 아마 질문을 올린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엄청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오세요. 암이라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오시면 예. 제가 암인가요?라고 네.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용어를 써드려요. 이게 있죠. 어딘가에 슬라이드 여기 뒤에 있나 보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거죠. 예. 그래서 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결국 이게 다 써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정형 세포, 저등급 병변, 고등급 병변 이렇게 간 다음에 암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안심을. 이거 암 아니에요. 그냥 비정형은 그냥 진짜 완전 정상은 아니고 좀 아리까리? 그냥 그 정도 뜻이거든요.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 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세포 검사기 때문에 이 비정형이 들어간 거고요. 사실 조직 검사에는 비정형 세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좀 떼어낸 거니까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건 세포 검사는 그냥 세포 모양만 보는 거거든요. 두께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보다 보니까 모양이 약간 뭐 사람도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애매한 사람도 있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애매한 사람이다. 네. 어쨌든 별 신경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자궁경부암의 증상은 뭐 제일 흔한 거는 비정상적인 출혈일 거고 좀 진행이 되면 뭐 악취가 난 분비물 나올 수 있고 더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하부요로 증상이나 체중도 빠질 거고 통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증상, 질출혈이 가장 흔할 것 같고 출혈에 대해서 또 이용우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질출혈은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초기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뭐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 크기가 커졌을 때, 요 자체에서 암덩어리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초기 증상이다라고 하면은 생리하고 생리 사이에 뭐 출혈이 있거나 폐경 후 출혈이나 성경 후에 출혈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초기 증상으로 보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에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겉에서 보이지 않는 이상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요 자궁 경부암 그 세포 검사 자체가 위음성률이 높죠. 가짜 음성.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건 거죠. 그런 경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암세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평산피 세포하고 선암세포가 있는데, 선세포가 있는데, 평평상피 세포는 요 밖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자라지만은 요 선세포는 이제 자궁 내막, 자궁 경부의 내관, 요 내관을 통해서 자궁 내막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그 튜브처럼 되어 있는 요 공간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겉에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으로 활동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없겠죠. 보통은 이제 성교 출혈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다,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출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자궁 경부암일 때는, 이렇게 물하고 수분이 같이 약간 많이 그 섞여가지고 생기는 그런, 핑크빛 물처럼 보이는, 뭐, 그렇게 보이는 그런 피가 섞여서 나온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분비물하고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출혈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하고서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출혈이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 출혈은 규칙적인 생리를 제외하면은 정상 출혈이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출혈이 아닐 때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생리하고 생리 사이에 출혈이 있거나 폐경이 되고 나서 출혈이 있거나 잠자리 하고 나서 출혈이 있거나 이런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하시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조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질출에 있어서 환자분들은 되게 가기 싫고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보시면 생리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진료를 안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산부인과는 이제 출혈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출혈이 있는 경우가 제일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건 거니까 그럴 때 와서 진료를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출혈이 있다 싶으면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을 좀 가보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 증상은 이제 악취가 나는 이제 종양이 큰 경우는 2차적으로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측벽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종양이 침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옆구리 통증이나 뭐 자골신경통, 또 방광이나 직장종 앞뒤로 침입이 되면 배뇨 관련 혈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드물게는 또 새길, 누공이 생기면 질에 소변이나 대변이 나올 수 있는 심하게 진행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진찰과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백정현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거 진단에는 진찰이 제일 중요하죠. 진찰을 뭐 경부암이 조직 검사를 할 또 사실은 진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골반 진찰을 그 내진이라고 그러죠, 보통. 내진을 해서 그 자궁방이라고 하는데 자궁방에 침범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주위에 림프절 네. 그렇게까지 가면 뭐 진행이 많이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진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양성 골반 진찰하고 자궁 경부 세포 검사, 질 확대경 검사.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 확대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미세 치면성 같은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상피내암인 경우도 육안적으로 종양이 현미경적으로만 보이는 상황이니까 안 보이고요. 치면성 암이라고 하더라도 미세 치면성 같은 경우는 미세라는 마이크로란 뜻이 이게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피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니까 맨눈으로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명성 암이라고 해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상으로는 정상 소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까지 말씀을 드리면 질 확대경을 보고 이렇게 생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질 확대경이고요. 질 확대경을 보면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20배? 7.5, 15, 네네. 25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아세틱 애시드 식초 성분, 아세트산. 아세트 초산을 이렇게 묻히면은 거기 이상병변이 이렇게 색깔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불규칙한 윤관,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 거기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최종 확진이 되는 거고요. 나온다면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온다면 확진이 되는 거고 아까 이원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암 같은 경우는 편평세포암이 더 많긴 하지만 선암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어서 저는 경부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쪽에 있는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좀 긁어내는 뇌 자궁 경부 긁어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물론 뭐 미세 침윤성 같은 경우는 그 원추 절제술로 치료가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추 절제술은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배정현 교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비정형 세포가 이 단계에서 저 밑에 있는 것만 보여드려도 오히려 저등급 병변은 걱정을 별로 안 해서 이름이 저등급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걱정을 오히려 덜 하는 것 같은데 이 비정형 세포가 조금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고등급은 뭐 별로 사실 그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 고등급 병변은 거의 대부분 원추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임신을 곧 앞두고 있는 경우는 저는 안 하기도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추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있죠. 네, 많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 증상 진단까지 얘기를 좀 나눴고 질문 몇 개 좀 듣고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님께서 HPV 고위험군 환자는 임신을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윤무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HPV를 감염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없어집니다. 90% 정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10% 정도가 남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 건데 그런 게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건 거죠. 네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임신을 꼭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임신을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잘 받으셔야 되겠죠. 네. 가끔 그런 질문 분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 관계없이 생식기 사마귀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자연분만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헬패스는 자연분만이 금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되어 보통 있긴 제한적인 하는 한데, 게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HPV 감염하고는 분만 방법 관계는 없다. 관계 없는 걸로. 네, 이거는 이제 네. 아마 좀 그런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해도 되고 그렇죠. 분만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전부연님께서 24살 때 가다시를 맞았어요. 저때 아마도 가다시 4를 맞지 않았을까 네.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저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긴 하네요. 네, 24살. 작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안 되겠네요. 어쨌든 뭐 15년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장기 유지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몇 년이라고 딱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째 부스터라는 개념은 아직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부스터라고 다시 더 맞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궁 경부암 백신은 사실은 부스터 얘기가 없잖아요. 사과는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사과나 국가에 국가를 따른 맞으셨네요. 국가 맞았으면 국가는 이제 부스터 얘기는 네, 없고 부스터 얘기가 없으니까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몇 년은 저희가 조금 더 네. 조사를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는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얘기가 없잖아요. 부스터 안 맞아도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꽤 반영구? 네. 예, 반영구적이다라고 반영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네네.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원래 작가는 예전에는 이과 작가가 있을 때 작가는 부스터를 5년 뒤에 맞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작가가 아예 지금 국가 예방 접종으로 애들 그 9세에서 12세 사이에 맞는 거 외에는 지금 작가는 거의 안 맞기 때문에 성인들은 다 국가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부스터로 추가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벌써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좋기도 하고 한편 아쉽기도 하고 약간 그 달리기를 하면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4점. 저는 방송을 하면 30분이 지나면 4점이 오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끝나가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엔도핀 도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렇고 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시니 나와주신 우리 이은모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 SP 로봇이 들어왔다고 아직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들어와서 아마 배정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 첫 수술 아마도 그럴 것 아마도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아마 이제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서 SP 로봇을 또 엄청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광고까지 감사합니다. 네, 제 SP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 축하드리고 아무튼 뭐 저희가 올해는 마지막 방송이네요. 내년에 또 그러네요. 네. 12월 2025년에 뵙겠네요. 네, 2025년에 오늘 그 질문 주신 거에 다 답을 못 드려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올해 마무리하는 소감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은모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고 제가 뭐 내년도 힘들지 말라고 뭐. 내년도 힘들 것 같아서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초반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7자를 그리겠다. 몸무게도 7자, 그다음에 뭐 골프도 7자를 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몸무게도 7자를 찍긴 찍었어요.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성공하셨네 그러면. 네. 골프는 항상 어렵죠. 어렵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 힘든 와중에 몸무게는 사실은 이제 그냥 자꾸 밥을 못 먹어가서 그런 생각 빠진 것 같았어요. 원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든 한 해를 보내긴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원했던 거를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좋기는 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뭐 잘 되겠죠. 네. 의사부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올해 참 여러 가지로 뭐 의정 사태도 그랬지만 뭐 다 힘든 일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몸이 뭐 크게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조금 살짝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미리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